주역하면 보통 뭘 떠올리시나요? 아마 점을 치는 책, 미래를 내다보는 신비한 도구 같은 이미지가 강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관점을 완전히 한번 뒤집어 보려고 합니다. 주역을 낡은 고전이 아니라 이 변화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아주 정교한 사고의 기술로 접근해 보는 거죠. 자, 그럼 그 오래된 오해를 걷어내고 주역이 어떻게 변화를 읽는 강력한 도구가 되는지 그 본질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죠. 주역은 미래를 예측하는 책인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또 가장 익숙한 질문일 겁니다. 과연 주역의 진짜 목적이 미래를 정확하게 맞히는 걸까요? 사실 오늘 우리가 할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질문 자체가 사실은 주역의 진짜 가치를 가리는 가장 큰 오해에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주역을 미래 예측이라는 틀에 가둬버리는 순간 우리는 그 안에 담겨 있는 훨씬 더 깊고 실용적인 통찰의 시스템을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자, 점술이라는 오해. 이걸 좀 풀어볼게요. 주역은요, 미래를 맞히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그보다는 당시에 사용할 수 있었던 최고의 도구들을 총동원해서 지금 이 상황을 분석하고 이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에 훨씬 가깝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고대 사람들한테 지금 우리처럼 빅데이터나 통계 분석 모델 같은 게 있었겠어요? 없었죠. 대신 그들은 자연과 사회가 변하는 모습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어떤 패턴을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그걸 하나의 상징적인 시스템으로 정리한 거죠. 여기 두 가지 관점을 비교해 보면 그 차이가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왼쪽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예측, 정답, 신비주의의 관점이죠. 뭔가 신비한 힘으로 미래의 정답을 딱 알려줄 것 같은. 하지만 주역의 본질은 사실 오른쪽에 훨씬 가깝습니다. 현실을 아주 정밀하게 관찰하고 그 안에서 변화의 방향성을 읽어내는 하나의 분석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역은 예언서가 아니라 관찰의 기록이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미래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책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하는 이 세계의 패턴을 어떻게 관찰하고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인류의 가장 오래된 방법론 중 하나라고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주역의 핵심, 바로 이 역이라는 글자를 한번 보죠. 우리가 보통 쉽다, 바꾸다 이런 뜻으로 알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본질적인 의미는 바로 변화, 영어로 하면 change입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법칙이 있다면 그건 바로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 그 자체겠죠. 이게 바로 주역적 사고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결국 주역은 이런 질문에 대한 아주 오래된 대답 중 하나인 셈입니다. 세상은 계속 변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변화를 도대체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바로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고대인들이 내놓은 굉장히 체계적인 답변, 그게 바로 주역이라는 거죠. 자, 그럼 주역은 이 세계의 구조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바로 상태와 전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는데요. 이 관점이 정말 독특하고 놀라울 정도로 현대적입니다. 아마 이 부분을 들으시면 좀 놀라실 거예요. 핵심은 이겁니다. 세계는 사건이 아니라 상태와 그 전휘로 이루어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은 그냥 뚝뚝 끊어지는 사건들의 나열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 어떤 특정한 상태가 다른 상태로 계속해서 옮겨가는 그 과정의 연속이라는 거죠. 굉장히 놀라운 건 이게 현대의 시스템 이론이나 경제학, 경영 전략에서 상황을 분석하는 방식과 거의 똑같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관점 때문에 주역의 64궤가 미래에 대한 64가지 예언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요. 우리 인간이나 조직이 살면서 마주칠 수 있는 64가지의 아주 근본적인 상황, 즉 상태를 상징적으로 모델링해 놓은 거예요. 일종의 분석 템플릿 혹은 상황 지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렇다면 상황의 구조를 읽는다. 이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주역을 읽는다는 건 단순히 책에 쓰인 글자를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마주한 이 상황의 구조를 아주 입체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거죠. 주역은 상황을 분석할 때 크게 세 가지 도구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상이에요. 이건 지금 상황의 전체적인 형태, 그 구조를 파악하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숲 전체를 조망하거나 건물의 설계도를 보는 것과 같죠. 두 번째는 세입니다. 그 구조 안에서 힘이 어느 쪽으로 쏠리고 있는지, 그 기세와 모멘텀의 방향을 분석하는 단계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변인데요. 이 구조와 힘의 흐름을 바탕으로 앞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의 갈림길들을 탐색하는 겁니다. 상, 세, 변. 이 세 가지를 통해 아주 체계적인 상황 분석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주역은 정답이 아닌 방향성을 묻는 도구입니다. 이런 분석을 통해서 정답은 A입니다 하고 딱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 대신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더 유리한지,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면 어떤 조건들을 고려해야 하는지 그 방향성과 조건을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보세요. 주역이 우리에게 던지게 만드는 질문들입니다. 지금 이 상황의 구조는 정확히 뭐지? 어떤 선택이 더 유리할까? 무엇이 이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균형을 잡으려면 뭐가 필요할까? 내가 가진 정보는 충분한가? 지금 움직여야 할 때인가? 아니면 기다려야 할 때인가? 어떠세요? 전부 다 오늘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혹은 비즈니스 전략을 세울 때 스스로에게 던지는 아주 본질적인 질문들이죠. 주역은 바로 이런 질문들을 더 깊고 구조적으로 생각하도록 돕는 아주 강력한 프레임워크인 셈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주역을 이렇게 현대적인 관점으로 다시 읽는다는 것,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주역은 과거의 유물이 아닙니다. 시대를 초월하는 관찰과 판단의 기술인 거죠. 신비로운 예언서가 아니라 상황을 읽고 변화의 흐름을 파악해서 더 나은 판단을 내리도록 우리의 분석력을 단련시키는 아주 실용적인 생각의 도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역이 변화를 읽는 기술이라면 이제 질문을 여러분께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또 여러분을 둘러싼 세계에서 여러분은 어떤 변화를 관찰하고 계신가요?